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제 예전에 핸드폰 사진 정리하다가 문득 딱 여러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강의 좌측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화장실 쪽이어서 죄송하긴 해요.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이제 저 예전 집인데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는데 이 기사님이 저기 세 번째 오신 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분은 그 단지 관리해 주시는 분이 왔는데 뚜러뻥 하나 딸랑 가져오셨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랬고 두 번째 분은 와서 변기를 뜯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보냈고 출장비 드리고 세 번째 분이 와서 이걸 뚫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속에 과일이 막힌 것 같아요. 제 그때 기억이 맞으면은 물론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100% 잘못한 거죠. 왜냐면, 제가 되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면 가끔 중간에 좀 정신이 없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원래. 한쪽 생각을 하면 한쪽 생각을 잘 못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먹고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냥 그날따라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가다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놨는데 그걸 다시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가라앉았으니까. 물을 내렸는데 딱 걸린 것 같은데 이 기사님이 그런 거가 진짜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변기에 꼈는데 이거를 펌프로 부시든가 아니면 변기를 뜯어내야 되는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뜯어내면은 한동안 여기를 못 쓰는, 여기 물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만약에 펌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압력 갖다 뭐 때리시는 게 있어요. 다른 도구를 가져왔었는데 이건 지금 요거는 지금 석션이 안 된 거고 요건 지금 이 석션이 안 된 거 이거는 빨아들이는 건 틀린 거고 다 안 돼가지고 넣는 것도 안 되고 석션도 안 돼가지고 압력기인가 뭔가 넣어가지고 부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근데 그게 자기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시고 변기 뜯는 비용이랑 가격이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제 기억에 그래도 40만 원이고 50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압력 갖다 쳐내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이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치면은 변기가 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변기 깨지면 자기들한테 물어달라 뭐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 변기를 뜯기 싫은 분들 한도 내에서 변기가 깨질 수 있는 걸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하시면 해드리는 거지 아니시면 변기 뜯어라 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서 쓱 보고 안 되고 해서 압력기로 부시시는데 총 한 15분인가 20분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40원, 그러니까 5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가셨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전 지금도 이 선생님이 감사한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분 있잖아요. 이분은 변기가 부서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졌는데, 제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기술 갖다 뚫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분만의 기술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전 그 당시에 패닉 상태였어요. 정말로. 변기가 막히면 패닉이 돼요, 여러분. 화장실이 또 없으면.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한도 내에서 탁 하고 끝내셨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면은 정말 자기 기술인 거잖아요. 어디 가서나 써먹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단지에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뚫으면 한 시간에 100만 원씩도 벌 수 있으신 건데 저는 참고로 누가 이렇게 돈 버는 거 뭐 전혀 터치 안 합니다. 시장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불법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든 물건을 팔든 웬만한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시장에서. 위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건데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슨 자격증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분 찾아서 할 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무슨 배관기술공이라던가 뭐 변기 전문가라던가 뭐 압축법이라던가 기술 같은 거 없었어요. 자격증 같은 거 확인한 거 하나도 없어요. 확인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뚫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변기를 뚫는 거, 이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거, 뜯어내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해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뜯어내는 비용이랑 가격을 똑같이 받으신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바가지 쓴 거라 쳐도 바가지 쓴 건데 전 그래도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부해서? 학원 다녀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많이 뚫어본 거예요. 많이 뚫어보고 변기도 깨먹어 보시고 고객들이 변기를 뜯어내는 걸 무서워한다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저분 참 괜찮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당시에도.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동산 영역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영역이라고. 이분은 일이 있는 데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고 아니면 뭐 사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자기 경험을 쌓아서 자기 단가를 만들었을 건데 이분은 생각해보면 돈을 못 벌 리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변기는 계속 막힐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남들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실인지 전 아직도 몰라요. 이 일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과연 실력이 많이 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말대로 부동산 3년 하면 부자 된다. 내 말대로 부동산 5년 동안 경험 쌓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뭐 안 되면 찾아와라.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됐다고 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된 사람을 찾아가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저 기술을 익혔을까 상상을 했을 때 앉아서 서류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 따라다녔든 처음부터 다녔든 간에 간단히 배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익힌 거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면 변기가 깨질 수 있고 그럴 위험이 얼마나 되고 변기 뜯어내는 건 얼마니까 이거 돈 내라. 근데 확실히 경험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얻었을까요? 누구 밑에 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전 이렇게 뭔가 돈을 많이 벌기에 마땅하시단 분을 만나면은 이분이 그 기술을 어떻게 익혔을지를 떠올려봐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 3년만 이렇게 하면 된다. 5년만 이렇게 하면 된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다. 뭐 20까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뭔가 3년 동안 그걸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5년 동안? 그 20가지를 지켜서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가르치는 방식은 제가 한 방식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좀 많이 다르죠. 제가 한 방식이 뭐예요? 공부해보고 이거 사야겠다. 어떻게든 맞춰서 사자. 이왕 산 김에 한번 많이 해보겠다. 많이 해본 김에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다 해보겠다. 하면서 파생되는 것도 다 해보겠다. 건물도 지어보고 시행도 해보겠다. 그냥 다 해보겠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기꺼이 지겠다. 리스크를 진 사람이 살아남았더라. 나도 그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나만의 영역이 생기죠.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건데 제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 지시를 따라서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왔을까요? 단언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엉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분을 만나면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 생각부터 해요.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어떻게 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도 저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수업을 막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제가 들었을 때 옛날에 저한테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진구의 인구수 아세요? 광진구의 인구수. 없잖아요. 그럼 건대 앞 상권이 주요 상권이 뭘까요? 기억이 안 돼요? 그럼 성동구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성수 재개발 지역, 용도 지역이 뭡니까? 이런 거 몰라도 투자하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이분도 그런 거 공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면 다 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예요? 이분한테 중요했던 건 뭘까요? 이분은 일거리가 필요했겠죠. 현장을 나가봐야 스킬이 쌓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분은 현장에 왜 나갔죠? 의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든 거기 걸 해결하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사기로 마음을 딱 먹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날 일을 해결하고 오세요. 물건을 골라오던 금매 리스트를 받아오던 중개사 명함을 받아오던 그리고 이게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길이 보여요. 왜냐면 성향이 다 달라요. 그걸 6개월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년을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사요. 열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일을 한 일은 뭐겠어요? 이거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볼 만한 일이야. 이건 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현장에 계속 나가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요거로 돈을 벌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파트를 살지 말지 결정을 했죠. 나가요. 그냥 골라봐요. 그래서 그날그날 내가 할 일을 해요. 이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사고 팔고 해봐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이론만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변기 뚫기 이론을 돈 내고 수강해서 계속 듣고 있으면 이 기술이 익혀졌을까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들었던 방식에 안 좋은 수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평이 안 좋으면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겠죠, 저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저는. 예. 전 옛날에 그 학원 다니라면 안 다녀요. 제가 다녔던 곳들 중에 상당수. 좋은 곳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말이 조심스러운데, 어쨌건 간에. 안 다녀요. 정말 절대 안 다녀요. 그냥 그 시간에 임장 나가겠어요. 임장 나가고 사람 만나고. 그래서 제가 시장에 나가서 느낀 거는, 이건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여기서 절대 비껴나갈 수가 없는데, 진짜 제대로 자유를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도 안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인생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핑계들은 많아요. 나는 뭐 재능 기부하는 거다. 나는 이 일이 좋다. 수강생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난 진짜 부자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예. 저도 아니고요. 저도 아직 부족한 거죠. 물론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서 좀 자기가 갈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들 맹신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회사 입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제 부하 직원이 돼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밑에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를 복제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사님들 보면은 많이 응원드리고 그리고 저는 인생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새 점점 컨텐츠화가 공부로 가잖아요, 공부. 공부합시다. 부동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공부 안 하고 집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컨텐츠 없었다니까요? 이런 컨텐츠 없고 책 한 자 안 읽고도 집 잘 샀어요. 아무도 반박 못 할걸요? 옛날에 책 한 글자 안 읽고 집 잘 샀다고요. 어떻게? 중개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거 자기야 이거 사 그래? 이거 나중에 안 떨어지겠어? 괜찮아 이러 괜찮아 한번 사볼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컨텐츠화 되고 여러분은 옛날 분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많은 어떤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양에 TMI죠. 함정에 빠져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기를 뚫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변기를 뚫어야 돈을 버는 거고요. 투자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나가서 매수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돈을 벌던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제 수업의 설계는 뭐다? 사라. 사게 만들겠다. 사야 되는 이유를 내 한도 내에서 내 경험을 녹여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왜 다르겠죠? 다르겠죠. 리스크도 있고 압니다. 아는데 올해는 그게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변기에 아무거나 집어던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생돈 40인가 50인가 날려먹었습니다. 대가를 치렀고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상사 없으시면 됩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